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닭띠 애군을 이제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고 소리가 좀 작아서 다시 올려달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닭띠 애군을 피하고 조언을 부르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운을 부르는 색상과 그다음에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 이제 두침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제살 색상, 희용신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다. 여자는 육해사 색상은 남자들과 데이트한다거나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나쁘니까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 용신 색상을 이제 고려해서 색상을 잡으시면 되겠고,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으로는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겠습니다. 자, 닭띠 개운법입니다. 닭띠 복을 부르는 이제 행운의 색상을 이제 찾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띠별로 좋은 색상이 있고 나쁜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살 색상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희신용신하고 관계없이 설사 내 사주를 분석해서 금이 희신용신인 경우는 원래 흰색 회색이 좋아야 되는데 닭띠생은 흰색 회색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닭띠생은 장성살상은 무조건 나쁜데, 그래서 닭띠생은 흰색, 옅은 회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은 이제 옷, 본인이 소지품, 뭐 가방, 그다음에 집안의 인테리어, 그다음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게 가게 인테리어, 뭐 간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게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살 색상은 좋다. 제살 색상은 무조건 좋다. 그래서 닭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내 사주의 목 오행이 기신, 나쁜 기운이라 그러는데 청색, 녹색, 하늘색은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희용신과 관계없이 닭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자분은 이제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 시에 육헬사 색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닭띠생은 검정색, 보라색 같은 색상은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것은 이제 닭띠생이 검정색, 보라색을 입으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좀 믿게 보인다. 믿게 보이기 때문에 좀 피하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띠별로 좋은 색상, 나쁜 색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내 사주에 이제 희용신을 가지고 희신용신을 가지고 좋은 색상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희용신. 자, 사주를 두 개 보죠. 자, 기토일간이 5월 달에 태어나서 사주에 덥습니다. 사주 자체가 불균이 상당히 강해서 이런 사주는 이제 금오행이나 이제 수오행이 이제 시신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오행이나 수오행이 이제 용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금이 용신이면은 흰색 회색이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앞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네요. 사주의 희용신을 이제 찾아라. 그래서 사주의 목이 용신이면 청색, 녹색, 하늘색이 좋고요. 이제 화가 용신이면은 붉은색, 분홍색이 좋고, 토가 용신이면 노란색, 미색, 황토색이 좋고요. 금이 용신이면 이제 흰색, 회색이 좋고, 수가 용신이면 검정색, 보라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주에 보면은 금수가 용신이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흰색, 회색이 되겠고요. 금은 흰색, 수오행은 이제 검정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닭띠생은 무조건 흰색, 회색은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정색, 보라색 일단은 수가 용시니까 검정색, 보라색은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닭띠생한테 검정색, 보라색은 육해살 색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해살 색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자분 데이트라든지 중요한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은 제살 색상으로 좋다. 원래 이 사주에는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이 목이라는 기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만은 이게 닭띠색은 청색, 녹색, 하늘색은 제살 색상으로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이밀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이제 본인을 도와주는 이제 금수균이 강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주들은 이제 모고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오행, 세 번째 이제 조토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이렇게 됩니다. 뭐 분명히 이제 닭띠생은 흰색, 회색은 무조건 나쁘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화가 좋으니까 붉은색, 그 다음에 조토가 좋으니까 노란색, 미색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도 좋은 거죠, 사주상으로. 특히 이제 청색, 녹색은 제살 색상이 해당이 되면서 사주상으로 좋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세 좋은 닭띠 개운하는 색상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입니다. 두침 방향이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중사를 피하고 취재 위에서 잠을 잔다. 즉 침대는 방문에서와 대각선 방향에 둔다. 이게 이제 집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방문입니다. 방문. 여기가 침대를 대각선, 이 대각선 방향이 취재위라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취재위는 재위, 재물을 모으는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안방이 됐든 어떤 방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에서 대각선 방향이 취재위에 해당이 됩니다. 방문에서 이 대각선 방향이 취재위, 재물을 모으는 장소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위치를 두시고 방문과 같은 방향. 만약에 이제 침대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방문을 열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방문 해당되는 방향에 침대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문충살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침대를 놓으면은 운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분들 있어요. 안방 같은데 큰 방 같은 게 화장실이 있는 경우, 자, 화장실 문과 침대가 마주 보이는 것을 피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안방의 방문이 여기인데, 여기에 또 만약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근데 이렇게 침대를 두게 되면은 이 머리 쪽이 화장실 문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피해야 된다는 얘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화장실과 이렇게 침대 사이에 이게 뭐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둬서 이제 막는 게 좋겠고,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주무시면 되겠죠. 잠자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머리 방향이 이제 일치하는 게 안 좋으니까 머리 방향이 벽 쪽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는 집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갈 때 이 집 주소가 수리가 좋은지, 두 번째 이 집 주소가 내 사주하고 맞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사를 가시면 되겠죠. 가끔 보면은 이제 어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좋았는데 갑자기 이사가 오면서 안 좋아지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주소를 분석해 보면은 주소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도 창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좋다. 그다음에 침대는 벽에서 한 20cm, 10에서 한 20cm 정도 띄고 바로 붙이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10에서 20cm 정도 이제 띄고 주무시면 되겠고,
안방에서 보아 부엌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안방인데 보통들 뭐 이렇게 있죠, 대각선으로. 근데 여기 안방을 열었는데 바로 여기가 부엌에 이렇게, 이거는 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집이나 건물이 자신이 집을 모서리로 치고도, 특히 이제 안방을 치고 들어오는 건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내 집이 여기인데 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안방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건물이 이게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건강도 안 좋고 건강 이상이 생기고 부부 갈등도 있고요. 부부 갈등도 있고 운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볼 때, 이렇게 집을 볼 때 옆에 뭐 이렇게 보통도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안방에서 보니까 치고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여기에 어떤 집이나 건물이 있어서 내 안방을, 특히 내 집을 이렇게 모서리로, 그러니까 모서리로 치고 들어오는 거, 뾰족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집들은 무조건 구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건강뿐만 아니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 다음에 대공망이나 소공망에 이제 걸려 있는 집도 나쁩니다. 집이 공망이 이게 집이 공망인지 아닌지는 이제 풍수를 한번 이제 풍수를 보고 프로그램을 풍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침판이라든지 패철 이런 거를 가지고 소공망에 걸린 대공망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소공망 대공망에 걸리는 집에 살게 되면은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인데요. 자,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닭띠생은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그러니까 서북 쪽이 좀 어려우면은 서쪽과 북쪽 사이를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닭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천살 방향이라는데,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연도 재물운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에 잘 안 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신 뭐냐면 결혼한 여자분은 남편 뒤에 맞추어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닭띠인데 여자분은 돼지띠다. 그러면 남편은 서북으로 자야 되고, 원래는요 돼지띠 여자분은 동남으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은 머리를 이렇게 두고 자고 한 분은 또 머리를 이렇게 두고 자니까 서로 발을 보고 잔단 말이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 우주를 이렇게 띠에 맞춰서 주무시면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여자분이 그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에 맞춰서 주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돈을 누가 금전적이나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결혼한 여자분은 남편 띠에 맞춰 주무시되, 만약에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 근데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여자분 운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여자분 띠에 맞춰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 일시적으로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할 때 닭띠생인 경우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이고 이렇게 남쪽이라 그러면은 닭띠생 여자분이 서북 방향에 있는 남자분과 동남 방향에 살고 있는 남자분이 있는데, 두 사람이 거의 비등비등하고 궁합도 다 좋아. 이럴 때는 어디를 택해야 되면 동남 방향, 이 천살 방향이거든요. 천살 방향에 있는 남자를 택해야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남자분은 반한 서북 방향에 있는 닭띠 남자분은 서북 방향에 있는 여자분하고 인연이 있는 거고,
여자분은 천살 방향에 있는 남자분하고 또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 방향으로 자라고 하는 것은 천살 방향에 뭐를 두고 자야 좋은 인연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잘 때 잠을 자는데 뭐 이살 잠을 자는데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꿈을 이렇게 자주 꾼다든지 본인뿐만 아니고 뭐 이사를 갔는데 자녀도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대부분 보면은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잠자는 머리 방향을 정해놓고 아까 이게 이제 서북 방향으로 닭대생은 두고 자라 그러는데 이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잤더니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안방에서 조금씩 위치를 옮기셔야 돼요. 침대 위치를 옮겨 가지고 수맥이 지나가는 것을 피해야 되거든요. 수맥이 지나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맥이 지나가는 위치를 피해서 침대를 배치한다. 그래서 뭐 수맥을 차단하는 궁금하신 분들은 010-3396-5051로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수맥이 이제 머리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깊은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폐, 심장 이런데 또 어깨 이런데 결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위쪽으로 지나가는 게 위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 무릎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지 다림저림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데서 오래 잤는데 뭐 특별하게 그 어떤 부위가 아픈 경우는 수맥이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수맥이 이제 밑에서 위로 지나갈 때는 다리 쪽이 안 좋다든지 뭐 수맥이 이렇게 온통으로 사방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암이나 뭐 뇌졸중 모든 기능이 저하된 현상이 좀 오거든요. 그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예요. 현관에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지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부도나 경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맥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맥은 피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침대를 놓고 자고 있는데 계속 꿈자리가 사납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러시면은 침대 위치를 조금씩 침대 위치를 변경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맥 차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맥 도자기 또 이제 도자기 이런 걸로서 이제 처방하실 분들은 010-3396-5051 대한 수맥 감정원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닭띠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과 잠자는 머리방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그 다음에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무료 룸풀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처방, 터감정, 백성과 궁금하신 분들은 가람이로 문세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